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재방공사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관심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기준만 강화됐을 뿐 현장의 시설은 지침과 달랐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외촌마을이 올해 말이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연결되려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했는데 도계 접경지인 원주시에서 상수관로를 연결해주기로 한 겁니다. 다양한 분야 11권의 추천도서로 진행되는 리딩코리아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벌써 3회째로 도민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년 전 오늘 청주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져 인접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는 등 3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떠나보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CJB 뉴스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1주기 추모제 현장을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났지만 가족과 지인을 떠나보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좀처럼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운이 좋아 살아있는 재난과 참사의 잠재적 생존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운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1년이 지나도 바뀐 건 없었고 그로 인한 힘든 나날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관계기관들의 태도를 꼬집으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억울한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지만 유족과 생존자들은 아직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오송 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겹쳐 일어난 인재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고 실무자들 상당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최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심사숙고 중입니다. 계속해서 장원석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1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과 6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제방을 훼손하고 묵인한 이들이 오송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하천 제방공사 담당자들과 경찰, 소방, 관계 공무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하고 묵인한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이 기소됐고 이후 하천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거나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과 공무원 등 26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책임자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말합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적용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청주시의 하천관리 국가하천팀장이 기소되기도 하고 금강 홍수 통제소나 여기서도 다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는 한은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게 개입할 여지가 좀 없지 않을까. 검찰이 최고 책임자의 수사 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송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의 70%가 진입 차단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했다는 궁평이 지하차도 또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도로 터널에 대한 관리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하천에 범람 우려가 있거나 지하차도 내 수위가 기존 50cm가 아닌 15cm만 넘어도 진입을 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182개의 지하차도 가운데 70%가 넘는 132개소는 여전히 진입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심지어 충북의 경우 하천과 500m 거리에 있는 국도 오창 지하차도 등 2곳이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빠져 있습니다.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이 따로 그 사이즈밖에 제작을 해야 돼서. 이런 차단 시설과 함께 중요한 것은 대피를 유도하는 핸드레일입니다. 최근 궁평이 지하차도에 설치됐는데 문제는 실용성입니다. 높이가 1.5m 이상으로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마저도 단 2줄뿐입니다. 전주시의 지하차도에 설치된 6줄의 핸드레일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매달리기엔 이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1년 전 침수됐던 배전판은 1.7m로 높이고 펌프 시설도 재설치했지만 여전히 침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어났었던 재난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라면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거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오송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 통제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담당자 증원 등 안전관리 지침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나름의 매뉴얼이 있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안전은 말 서류보다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려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충주시 소태면 외촌마을이 올해 말이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원주시에서 광역상수도망을 연결해주기로 한 건데요. 도계를 넘은 상생협력으로 주민 편의는 물론 예산 절감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와 맞닿아 있는 충주시 소태면 외촌마을. 27가구 4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지난 1979년 주민들이 직접 관정을 연결해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파 등 고장 위험이 높고 모든 유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 광역상수도가 절실했지만 외촌마을 보급 시기는 2035년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불편하고 이제 간정으로 다 하면. 근데 이제 강역이 들어오면 이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런데 외촌마을이 올해 안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계 접경지인 원주시 귀례면에서 충주시 외촌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해주기로 한 겁니다. 같은 충주권역에서 연결할 때보다 공급 시기는 10년 이상, 비용은 10억 원가량 절감됩니다. 행정구역과 상수도망이 서로 다른 두 지역이 수자원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원주시의 전향적인 검토로 협의 2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충주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 도시인 저희 원주시가 그러한 그 충주시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원주 광역상수도 공급협약에 따라 상수관로 조기 구축이 가능해진 지역은 충주시 소태면 6개 마을. 수도 요금은 원주시 요금 단가로 책정된 만큼 충주시가 대납하고 충주시 기준으로 재산정해 해당 마을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특히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시험 케이스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와 원주시 간 도계를 넘은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후보를 향해 칼 들고 복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충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파악 중이며 한 후보 자택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충북도는 옥천군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복잡 다단한 세상 직접 경험에 한계가 있기에 그래서 독서의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CJB가 2024 리딩코리아 함께 읽는 충북 독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증평 독서원 김득신 문학관에서 북콘서트가 열렸는데 이름에 걸맞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분은 먼저 대학 시절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2024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함께 있는 충북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독서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를 비롯해 책 읽기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노명우 교수, 박혜진 문학평론가, 김겨울 작가, 이권우 독서평론가 등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북콘서트에 모였습니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 깻잎 투쟁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등 각자의 추천 도서를 소개했습니다. 네, 2024 리딩 코리아에서 추천한 책들과 함께 자신의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24 리딩 코리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파이팅! 북콘서트가 열린 장소는 증평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 100여 점만 11만 번을 넘게 읽는 독서왕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김득신을 기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북콘서트를 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시인이자 비평가로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저희가 이 문학관과 옆에 있는 도서관을 통틀어서 문학의 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역사와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 11권의 추천 도서로 진행하는 리딩 코리아 함께 읽는 충북. 올해로 벌써 3회째로 도민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 대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입 박람회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등 약 100개 대학을 초청했습니다. 또 진학지도 경력이 풍부한 충북 대입 지원단 교사 80여 명이 함께 참여해 1: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60여 대의 학생 수송 버스도 운영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오늘 솔밭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큰 학교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현문현답 소통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작은 학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충북교육청은 올해는 큰 학교가 가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큰 학교 학부모들은 돌봄과 늘봄 확대, 큰 학교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건의했고 윤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을 거스르고 당선돼 제명된 충주시의회 김나구 의장이 시의회 명예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나구 의장은 입장문에서 상대 후보는 자녀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의장 후보 자격 논란이 있었다며 지방자치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인 만큼 국민의힘 당원 제명 결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회를 통해 강명철 시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본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몰표를 얻어 김나구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른바 PM의 현황과 운영 방안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광희 원장을 좌장으로 송태진 충북대 교수 등 5명의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이미섭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올바른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홍우 PM 관련 업체 이사는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땅을 이용해 PM 주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로트 신인 가수의 등용문 제28회 제천 박달가요제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만 12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트로트 기성곡이나 창작곡으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 8일까지 청주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천 유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구 경북 축구 선수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천 소재 위탁급식업체가 공급한 저녁을 먹은 참가 선수단 일부가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을 보인 50여 명의 각 업무를 채취해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청주시 복대동 솔밭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상가 건물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졸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한 곳의 유리창과 내부 진열대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연수 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준공했습니다. 충주시는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11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감찰을 벌입니다. 청주시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 반 29명의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다음 달 25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비리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억대 공금횡령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보안소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오송 참사가 난 지 꼭 1년입니다. 누구에겐 벌써 1년이고 또 누구에겐 이제 1년일 겁니다. 그동안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변화의 걸음은 지독히 더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움직인 만큼 우리는 달라질 거고 더 안전해질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